세준 선사님의 명상 법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모두 깨달음의 향기 느끼시길 바랍니다. 이 종소리는 여러분들이 들리고 싶지 않아도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들리는 우리 마음에 어떤 원천적인 근본이 있어요. 그래서 이근원통이라는 불교의 말이 있는데, 그 이근원통이란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소리로 깨닫는다 이런 뜻입니다. 안입이 설신의, 그래서 눈, 귀, 코, 입, 몸, 뜻, 이 6가지를 육군이라 그러는데 6가지 중에 귀이자, 그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근, 귀를 뿌리로 해서 원통, 둥글원, 그러니까 깨달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원만 하다는 뜻이고, 통은 통한다. 그러니까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소리로 깨친다 그런 뜻이야. 그걸 얘기하면 이제 원통보존이란 말을 불가에 가면 들어봤을 거예요. 그게 관음전을 원통보존이라 그래. 원통보존은 관세음보살님이 이근 원통을 으뜸을 삼으시는 분이거든요. 관자는 볼관자, 세는 인간 세자, 음은 소리음자, 그러니까 소리를 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리를 듣는데 이 보살님은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보는 거예요. 이근 원통이다. 그러니까 소리로, 귀로 보고 눈으로 듣는다. 이렇게 이제 선문답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금방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한번 눈으로 보는데 앞에 있는 제가 보이시나요? 네. 그럼 눈을 감아봐요. 그럼 한번 저를 떠올려 보세요. 보여요? 네, 그래요. 눈을 감았는데도 보이죠? 네. 그럼 눈으로 본다고 했는데 눈 감아도 보이는 건 뭐예요? 응? 우리 그 마음의 세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생각하는 세계하고 원천이 바탕이 되는 본래 마음의 세계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 여러분이 얘기하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을 의미해요. 생각은 눈, 귀, 코, 입, 몸에서 바깥으로 향해서 정보를 얻어간 데이터 가지고 움직이는 걸 말해요. 그럼 관점이 생기겠죠? 그것을 이제 우리는 기억된다. 눈으로 기억, 코로 기억, 입으로, 귀로, 몸으로 이렇게 다 기억되거든요. 그래서 경험되는 기억들이 우리 몸에서 데이터화 시켜서 모든 사물을 보고 몇 번 저를 봤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스님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보시는 거죠. 그게 없다면 뭔지 몰라요. 예를 들면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가 그 큰 배가 대륙에 들어가는데 그 원주민들이 아무도 저항을 안 했다 그러네요. 근데 그 큰 배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줄을 쌓아서 손을 흔들고 이렇게 몇 번 시도를 하니까 그때서야 그 큰 배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본 것은 눈에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본 거는 들어올 것 같지만 현재 이 시각이 180도 거의 각에서 이렇게 모든 시각 들어오는데 우리가 보는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보입니다. 여러분이 제 소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제 소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잠시 집에 간다든지 어디 간다든지 하면 갔다 오면 제 소리 그동안 못 들어요. 채널과 코드를 바꿔놓은 거야. 그러면 제 지금 하는 소리가 안 들려요. 근데 듣겠다 하는 의도로 듣는 것하고 그냥 들리는 것 너무 달라요. 여러분이 듣겠다 하는 것은 의도가 생긴 거죠. 의도가 생기면 머리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좀 이 소리를 듣겠다 하고 들은 게 아니죠. 그냥 들리는 거죠. 요리 가셔야 돼. 명상 공부는. 네? 이리 가야 돼. 그리고 지금은 족수가 들리나 안 들리나요?
그러니까 들리는 거는 소리가 나니까 아는 거고, 안 들리는 건 어떻게 알아? 응? 소리가 난 것은 났으니까 증명돼서 들렸다고 이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안 들리잖아. 안 들리는 거 어떻게 알아? 아무 느낌이 없는데 안 들린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바탕이 모든 걸 신묘하게 만들어내고 드러내게 하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가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다 그래. 그것을 순리라 그래. 그걸 알면 나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내 의도나 어떤 걸 얘기한다면 그 순리를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지금 안 들리잖아요. 안 들리는 바탕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또 치면 소리가 또 나는 거예요. 들린다 이 말이지. 그래서 붓다의 교수법이라는 것은 어떤 상대 대상과 나와의 관계에서 성립되는 부분은 우리가 에고에서 분명히 있지만, 사실은 그 대상과 나와 인터뷰 관계에서 문답하는 과정에서 상대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스스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해주는 역할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붓다의 교수법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냐? 인식이 아닌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알려 드린 겁니다. 무의식 속에 대한 걸. 근데 지금 이제 유해기가 갑자기 머리가 이게 멘붕이 온다든지 조금 눈동자가 풀리면 머리를 좀 뭐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해체되는 과정이죠. 그 다음 단계 올라가는 공부가 좀 기다리시면 저절로 알게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붓다의 교수법에 대한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쭉 해석했는데 한번 대충 훑어보고 가면은 부처님을 뭐 천인사라는 말을 쓰는데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에 스승이 된다 뭐 이런 의미로 표현되는데, 천이라는 말은 전체 이거 사람 있자거든요. 사람 있자. 사람인과 요 땅, 요 하늘 한계하는 부분에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천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인사라는 말은. 그러니까 천지인의 스승이다. 여러분 이미 붓다가 있는데 붓다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 붓다를 알면 붓다가 내 안에 있다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 안에 아니라 여러분 안에도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누구나 가지고는 있는데 아무도 소유할 수 없는 것이 붓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붓다는 깨침 이런 뜻이야. 깨침, 깨달음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첫 시작이 깨친 자는 없고 깨침만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부처님은 깨달은 자가 아니다. 왜? 깨달은 자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깨달은 분이 아니면서 깨달으셨다 이렇게 또 얘기해요. 부처이면서 부처가 아니다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응?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에고에게 설명하려니까 방법이 그런 말밖에 할 수가 없어. 허공이 여기 있는데 이 공간이 있다면 이 공간을 여기가 공간이고 저기가 공간이고 이렇게 가져올 수 없잖아요. 마음대로 다 가져올 수 없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스승이란 말은 수승하다는 말에서 나온 말이니까, 선생님은 지식을 전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스승은 영적 성장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스승은. 그러니까 스승님 이렇게 붙여서 요 승자를 빼면 스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해봐요. 스님. 여러분이 스님이야. 빡빡 깎아 나만 스님이 아니고 여러분도 스님이다 이 말이야. 스스로 정기하신 분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붓다의 모습이에요. 젊을 때 모습을 이렇게 그렸는데 상당히 예쁘죠?
그 붓다의 교수법은 깨달음의 교수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붓다가 깨침이니까 깨달음의 교수법이다. 이게 깨닫는 쪽으로 이제 안내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교수법에서는 뭐가 있냐면 그 가르치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그 다음에 지식을 전하지 않는다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에고의 세계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얘기하면, 무의법으로 얘기하면 뭔지 몰라. 안 보이는 책을 얘기해보려면. 그러니까 유의법에서 무의법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구리중생이 있어요. 9개의 중생 세계가 있는데, 그 금강경에 나오는 테란스파는 태생. 이제 모든 중생은 어떠한 종류가 있습니까? 하고 제가 물었을 때 부처님이 이제 이 구리중생을 말씀하신 건데, 그 태생은 태어나는 생물이죠. 인간은 태어나죠. 태생, 난생, 알에서 나는 것. 태란, 습밭에서 나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화, 변화에서 태란습 화라는 이제 그러니까 변화에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가지 중생이 대표적인 이제 생태학적인 태어남의 중생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색 중생이 있어요. 무색 중생, 유색 중생. 그러니까 색이 있는 중생과 색이 없는 중생이 있어요. 색이 없으면 볼 수 없죠. 세상을 구분하는 것은 여러분은 가시광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게 있죠? 안 보이는 게 있잖아.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이제 유색, 무색 중생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 무광. 유광, 무광 그래요. 유광, 무광. 빛이 있는 거, 빛이 없는 거. 그 다음에 상이 있는 거, 상이 없는 거. 유색, 무색. 그 다음에 비무상, 유무상. 그래가지고 구리중생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식의 나타나는지 이 구리중생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제 드러난 부분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드러난 부분 상을 가져오면 유상에 속하겠죠? 유상도 무상도 아니다면 유상, 비무상, 유무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9개의 중생이 이 안에 웬만하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공부하다가 현재 어디에 속해 있다, 어디 갔다 이거 알 수 있죠. 그런 것이 붓다의 그 깨달음의 교수법 중에는 그런 구리중생의 여러 가지 향하는 그 전체를 이렇게 좀 나누는 게 있는데, 명상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그렇게 나눌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설명하자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걸 딱 들어가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지식을 교학적으로 공부하거나 그러면 지식으로 깨달은 사람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진짜 깨달음의 자유로움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명상을 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지식이나 교학을 가르치지 않고 교리나 이런 거 안 가르치고 명상에 바로 들어가셔야 해요. 그러면 그 교학이 한 번에 들어와 버려요. 경을 읽어도 이게 이런 뜻이네? 이렇게 말해요. 제가 경험이 그랬거든요. 일찍이 좀 수행을 하다 보니까 뭘 알았어. 뭘 알았는데 뭘 아는 것도 몰랐어. 된 건지 알 수가 있어야지, 내가 너무 어릴 때니까. 근데 어느 날 책을 보는데 이게 그냥 술술 읽어지더라고. 이거 뭔 뜻이 뭐냐. 깜짝 놀라서 사람들이 옆에서. 어떻게 그렇게 금방금방 그 뜻을 아냐. 그게 왜 그런지 몰랐는데, 여러분이 이제, 깨워서 보면, 견성이 되면, 견성이란 말은 표명할 때 본래심을 본성품이니까 봤다 이런 의미로 표현하는 사람이 불가해요. 견성이란 말은. 어떤 분들은 그런 사람에서 견성이 불교 용어가 아니고 무슨 뭐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안 해요. 불교 용어가 아니냐 이거 아주 굉장히 따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부처님이 가르침이냐 아니냐 이걸 너무 구분하시는데, 일체중생의虚리불성이란 그런 말도 있듯이 사실은 그거 따질 필요 없어요.
에고의 세계는 뭐든지 쓸 수 있어요. 일체가 다 불법이고 부처 아닌 게 없는데 불교 용어가 있고 불교 용어 아닌 게 어딨나. 그거는 교학적인 측면에서 얘기할 때, 구분할 때, 분별할 때 하는 얘기죠. 그러죠? 그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진 사람들은 뭔가 안다고 생각하고 얘기하고 있지만 스스로 딜레마에 빠진 사람이에요. 어느 부분은 뭐야? 생각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주장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생각과 이 마음을 구분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즘에는. 제가 2006년대 이 강의할 때 생각과 마음을 분명히 구분해 줬어요. 그 생각은 어떻게 되는 것이다까지 설명 다 해줬어. 근데 요즘에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그러면서도 진짜에 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냐. 표면상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념, 이 개념에 정보가 있는데 개념을 버리고 관념을 버리고 분별심을 버려야 되는데 관점까지도 버려야 되거든요, 나중에는. 근데 그런 일단은 사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는 이 현재 공부 자체의 프레임이 어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견해를 드리는 거예요. 견해는 이제 바른 견해가 되겠죠. 그 견해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그 특징적인 깨달음의 교습법의 특징을 훑어보면 수기와 근기설법이다. 그러니까 이제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근기는 뭐야? 이제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로 나누는데 근기는 그러니까 초등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이제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현재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그 상근기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때요? 옆에서 한번 쳐다볼래요? 물어봐. 상근기입니까? 물어봐. 그래요. 그래. 그리고 그래요. 뭐 상근기가 아닙니다. 또 상근기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에고의 세계 표면할 때에 근기를 나눴다고 이렇게 교수법이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부분이 되어져 있는 것하고 안 돼 있는 부분에서 알아들음에 대한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이 다 선택 듣기를 하거든요. 그럼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근기를 나눈다고 설명하는 건데, 자, 나는 상근기가 아닙니다 하는 것은 뭐야? 그럼 상근기 아니면 하근기나 중근기에 들어간다 이 소리죠? 그냥 얼핏 들으면 그 소리 아니에요? 근데 옆에 사람이 그럼 당신은 하근기군요. 그럼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또 듣는 눈 기분 나빠요, 괜히 또.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상근기냐 중근기냐 하근기냐는 것은 방편설로 부터 설명할 때 하는 얘기고, 다만 여러분에게는 인식되는 과정에 들어가는 문을 열기 위해서 그 근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마인드로 들어가려면 일단 문을 오픈 마인드가 돼야 되는데, 오픈 마인드 되기 이전에 여러분의 프레임이 짜진 게 있단 말이야. 프레임이 짜진 거에 따라 근기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그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는 못 알아듣는 말이라는 것은 내가 인식되는 과정에서 아직 못 알아듣는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무의식에서 알아요, 다. 응? 여러분 무의식은 여러분의 아주 충충한 상근기가 그가 다 들어있어. 예? 그것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 원래는 그것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유법, 비유법을 많이 쓰시고, 이제 한번 비유법을 써. 비유법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질문을 많이 해. 지금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어떤 얘기인지 잘 들어오시나요? 응? 뭐 의문 나는 게 있나요? 아니면 갑자기 멘붕이 왔나요? 이제 이렇게 이제 질문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또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겠죠? 이 과정을 인터뷰 과정이라고 보통 이제 서양에서 얘기해요. 인터뷰 과정이라고. 인터뷰가 없으면 명상할 수 없어요. 왜냐면 명상한 것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서 서로 유연을 길러주는 거예요. 유연을 길려주고 맥락적 어떤 분이 와 있는지를 서로
점검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서 그 신뢰감이 생기는 거지.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표현 안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상대가 더 스승이 되는 분이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답을 없는 거예요. 여기 답이 없대요. 그 다음에 부처님은 특징이 평음이다. 평음이다. 평음이다는 건 뭐냐면 감정이 없다 이 소리야. 그리고 쉽게 해서 카리스마가 없다 이 소리야. 여러분 그 아나운서들이 얘기할 때 보면 아나운서가 어때요? 감정이 있나요?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왜 그래? 만약에 아나운서가 감정을 넣으면 그 초청한 사람에 대한 주제가 파악이 되질 않아요. 왜? 그 아나운서가 주도가 돼버리기 때문에. 평음을 하니까 어떤 말을 해도 감정이 없어. 그래서 전달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평음이야. 평음은 뭐야?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결정을 기다리는 거죠. 상대의 결정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그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내가 유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도하면 안 돼 절대로. 마케팅이나 과장된 부분을 쓰면 안 돼 명상에서는. 그들을 진솔하게 그대로 받아주고 그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이 평음을 써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뭐 잘 이해가 안 가면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그 다르마라는 그 다큐멘터리가 4부작이 한 적이 있는데 그게 나레이션이 없어요. 나레이션이 있는 것은 다큐멘터리는 나레이션이 하면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 근데 나레이션이 없으면 화면으로만 이게 보여주기 때문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 내용이 뭔지 하나도 몰라요. 이제 집중을 하면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보는 거에 따라 각기 다르게 느껴져요. 같은 걸 보고도. 그게 바로 나레이션이 없는 게 평음하고 비슷한 조건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듣는 자, 보는 자의 위주로 되는 거죠. 하서 리드하는 사람 위주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스스로 고민하고 선택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로 이제 평음이라고 그래요. 좀 이해가 가시나요? 좀 뭐가 느낌이 좀 와요? 뇌와 마음의 가소성인데 이 뭐냐면 뇌에는 결정된 시스템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라 뇌에서는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가소성, 정해진 게 아니다는 뜻이에요.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안내자,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안내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안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카리스마, 감정, 성격 유형 검사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특징이야. 그래서 명상 심리에서 판단 없는 관찰이 첫 번째 들어온 이유가 바로 기회예요. 판단 없는 관찰. 예, 옆에 사람 한번 얼굴 좀 봐요. 얼굴 보고 이렇게 봐. 잘생겼나요? 물어봐. 그래요. 어때? 또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면 악수 한번 해봐야지. 그래요. 그래. 그럼 또 인사도 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고 한번. 그래. 그러니까 이제 뭐 잘생겼다는 또 이쁘다 그런 얘기는 뭐야? 그 일종의 판단에 들어가는 거 사실은. 근데 이쁘다라는 얘기는 이쁘지 않다는 게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생긴 것도 못생겼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언젠가는 밉다 소리가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 그래서 그대로 보는 것을 공부하는 거지. 우리는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 게. 그래서 익숙했기 때문에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착각하니까 가짜 깨달으면 눈으로 깨달으면 시각이거든. 눈만 보고 깨치는 시각이 아주 가장 낮은 단계야. 그래서 관광도 눈으로 하는 시각을 보시는 관광객들은 아주 쉽게 해서 급수가 낮은 거야. 죄송하지만. 그 다음에 급수가 높으면 어떻게 돼요?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뭐 체험, 트레킹, 아주 이런 거 아주 험한 데 가서 체험하고 온다든지 이런 거 있죠?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그런 걸 바뀌는 거죠. 그 다음 단계 뭐냐? 그 다음에 이제 기체험. 스피릿 파워, 또 스피릿 스포트, 뭐 이렇게 해서 그 기체험하러 가는 거예요. 기체험. 응? 기가 잘 나오는 장소로 가는 거지. 기를 받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운이 확 나. 근데 보통의 학응이는 자기를 소모하는 일을 하거든요. 즐기고. 예? 즐기는 건 뭐야? 뭐 하러 가? 술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눈을 잡는 거죠. 눈으로 보는 거잖아. 눈으로 즐기고 귀로 소리를 듣고 향기로운 걸 맡고 먹고 먹는 거죠. 섭생. 이것이 이제 여러분의 본능을 자극하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접촉. 촉각으로 5가지 있는 곳이 어디야? 5가지 다 잡는 데가 어디야? 그게 어디요? 이훈가지? 이훈가 이게. 그러니까 시각 제1식, 청각 귀로 깨치는 것, 이식, 코로 깨치는 후각, 이게 다 각자거든요. 미각, 촉각, 이게 5가지 오감이야. 오감 이것을 감각 그래. 이 오감이 데이터화되면 생각으로 바뀌는 건데 생각으로 깨닫는 건 이제 가짜 깨달음이죠. 그러니까 그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아주 주도적으로 어떤 계획에서 만들어주게 되면 그 깨달음이 하나의 프로그램화 되어버린 거지. 그런 하나의 그 프레임이 딱 짜진 거라서 그는 진짜 깨달으면 안 돼요. 나중에 보면. 뭐 빼내기 했는데 어디 가서 어디 단체에서는 그러대. 마음이 뭐냐? 기억된 생각이 마음이래. 그런가요? 기억된 생각이 마음이에요? 기억된 생각은 육식에서 생기는 그 심리나 이미지 또는 그 힐링 치유할 때 약간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 못하기 때문에 믿으면 그와 같이 돼버려요. 그래서 수술하는 게 있어. 그래서 기억된 생각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생각이지. 응? 생각이라고. 생각이 쉬면 마음이 보이는데 생각으로 찾으면 찾을 수 없어요. 생각이 아닌 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생각으로 하니까 계속 생각이 아닌 마음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마음속에 생각 아닌 마음을 보지 못한 게 중생이 한마디 얘기하면 또 마음속에 그 생각을 내려놓고 생각이 아닌 마음을 본 것을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찾으니까 어렵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좀 그 말이 확 들어오나요? 눈이 번쩍번쩍 뜨이나 아니면 멘붕이 오나 뭐가 헷갈리는데 그러고. 헷갈리면 이제 간단한 말인데도 금방 안 들어오잖아요.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뭐야? 너무 쉬워서 안 들어와. 너무 쉬운 건 몰라. 지금 제가 종을 이때 자꾸 치잖아. 이렇게 치면 이 종소리가 들리는 거 금방 알잖아. 들었으니까 알았는데 조용하면 안 들리잖아요. 안 들리는 걸 바탕으로 들리는 거거든 사실은. 안 들리지 않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그걸 알고 있는데 그걸 생각으로 자꾸 다른 걸로 자꾸 하려고 하니까 진짜로 모르게 되는 거지. 응? 같은 거 툭 들어가라고.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시고 깨달음을 할 수 있게 고안해내는 방법. 여기 방편시설 이게 부처님이 이제 이렇게 교수법이 깨달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법이 구타의 교수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왜 깨달아야 되느냐? 인간에게 왜 깨달아야 되느냐? 그래서 이 책이 요즘에 시중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뇌과학 밝히는 예술과 무의식의 비밀. 그래가지고 통찰시대라는 책인데 인간의 무의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첨단 뇌과학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뇌과학자 에릭 캔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명상 쪽으로 이 뇌를 또 보는 성향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보통의 디지털 방식으로 확인되는 사항으로 뭔가 그 드러난 인간이 확인되는 사항으로 전개해야 되니까 보이지 않는 것과 뭐라 얘기할 수 없잖아요. 거기에서는 인간이 확인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란 부분도 우리가 확인된 사항이 아니에요.
확인할 수가 없어, 이게. 어떤 걸 마음이라고 얘기했겠냐, 이 말이야. 그러나, 이제 견해를 드리면 생각과 마음은 다른 것이다. 이렇게 견해를 드리는 거야. 바른 견해를 갖고 있어야, 그 어떤 중심이 서요. 그리고 그걸 보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 생기는데, 요거는 네 개, 요거 순간. 지난번 설명 한번 했는 건데, 짚고 넘어갑니다. 붓다의 교수법의 가장 중심되는 부분은, 청법자의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청법자야. 그래서 청법자는 뭐 듣는 자라는 뜻이죠. 청취자. 그래서 그 청취자의 수준에 맞게 맞는 것을 방송에 짜는 것을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응? 시간대에 맞는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맥락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맥락적으로. 학습자의 능력, 현재 수준, 관심사에 대한 부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사가 없으면 이 도도 가르쳐주기가 어려워. 도 닦는 것도 구도심이 생겨야 공부가 돼. 그리고 그 구도심은 이미 자기가 결정해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오픈 마인드가 돼가지고 그 수용해서 그것을 체험과 체득을 통해서 확인하는 절차가 스스로 가는 사람 두 가지가 있어요. 되게 첫문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가 어떤 걸 결정해 놓고 상대를 보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공부하기가 좀 어려워요. 응? 받아들임이 없기 때문에 어느 한계하는 부분을 갖게 되거든. 그래서 이제 맥락적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성향과 근기를 먼저 파악한다라는 얘기야. 성향과 근기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결정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향과 근기라는 것은. 한번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얘기해봐요. 나는 원래 그래. 그래봐. 한번 시작. 옆에 사람 보고 눈을 보고 얘기해. 눈을 보고. 나는 원래 그래. 그래봐. 내 성질 몰랐어? 건드리기만 해봐라. 건드리기만 해봐라.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쯤 그런 말을 다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왜 그러냐면 자기가 스스로 뭔가 결정하고 있는 거죠. 성향과 근기를 결정해놓고 있는 거야, 스스로가. 부모를 유전자 받았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그렇다고 결정하는 거. 아무도 결정된 바가 없어요. 본인이 결정하고 그렇다고 자기를 인식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걸리는 거죠.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는 것도 다 그래요. 스트레스는 딱 봐도 뭐라 하는지 되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스트레스 받는 양. 그러니까 이미 스트레스 받는 몇 가지를 이미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 놓고 그 얘기가 나오면 팍! 스트레스 받지.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기가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있는 걸 잘 모르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아는 걸 깬다 그러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 보고 그래봐. 꿈 깨. 그래봐. 그렇지. 꿈 깨는 거예요. 꿈을 깨면 깨닫는 거예요. 원래. 제대로 깨달으면. 그래서 그 깨닫고 보면 통찰이 가능해지고 깨워서 보는 원래 모든 걸 바탕으로 하고 있고 원래 모든 거를 다 신비하게 마음으로 키우는 그 바탕이 되는 바로 붓다. 바로 따르게 얘기하면 그게 하나님.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에고의 세계에다 표현할 때 한 얘기죠. 정확한 얘기는 아니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버리는 거지. 불생불멸 그러면 절대화시키는 그 불생불멸 그 얘기하는 게 아니야. 불생불멸은 생멸을 의미하는 거야. 생멸이 불생불멸이에요. 인간 에고의 세계에서 보는 게 생멸이거든요. 근데 그게 불생불멸이라고. 명상적으로 딱 보면. 그래서 성향과 근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는 교수법 삼주설법이라고 지난번에 설명했죠. 삼주설법은 한번 그다음 요거는 삼주설법은 이제 여기 뒤에 이제 나오니까 요거요.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듣죠. 설법 듣는 성문제자 부처님이 가르치면 올바르게 이해했는가 증명하기 자신을 그 바로 아래는 거죠. 술석은 부처님이 성문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더 낮은 근기의 성문 다시 한번 반복해서 부연 설명을 거기서 해주는 거예요. 수기는 뭐야? 부처님께서 그 성민의 성불 불교 수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제가 이렇게 법문을 하잖아요. 하면 어떻게 이해했느냐고 묻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느낌을 얘기하라 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면 느낌을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부연성을 또 한번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근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착하고 착하다. 너희 성근과 복업의 인연의 근본으로 다음 내세의 부처가 되리라. 이 부처가 되어져 있다. 이사 깨달으면 윤회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어떤 수기를 주는 거죠. 약속된 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사를 본다든지 뭐 귀신을 본다든지 뭐 신선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은 뭐냐면 여러분의 우리가 생각으로 만드는 세계거든요. 생각으로 만드는 세계인데 생각으로 만드는 게 그 아바타 같이 현재 여러분이 느끼고 만져지고 그러면 다 있다 그러는 거거든. 느끼고 만져지는데 있는 거 아니야 지금 현재. 근데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은 너블 전에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게 다 허상이라는 답니다. 사실은 허상이라는 말은 변한다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고 보면 그거 없거든. 근데 여러분이 그걸 갖고 있으면 그게 보여. 귀신도 보이고 인연 따라 보인다고. 그리고 신선도 보이고 천사도 보이고 다 보인단 말이지. 근데 보이는데 명상에서는 공부하는 과정에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지나가라. 거기에 빠지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대중들은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신기하게 생각하고. 세상에 신기한 게 있다 없다? 기적이 있다 없다? 없다. 세상에 기적이 없어요. 왜 기적이 없냐? 인간이 모르면 기적이야. 여러분이 심장 뛰는 거 우리 몸만 봐도 그래요. 멀리 갈 것도 없어. 우리 심장 뛰는 거 누가 뛰게 이거? 참 신기하지 않아요? 어디 보니까 뭐 360일 라면만 30세 때 먹는 사람이 있대요. 세 끼를 다 라면만 먹어.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뭐 무슨 프로까지 나오던데. 근데 건강검진하러 갔어요. 근데 건강해요. 라면만 먹어도 피를 만들고 찌개 100번을 먹어도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우리 몸이 참 신기한 거 아니에요? 피는요 인공적으로 못 만들어요. 그리고 피를 돌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펌프질을 팍 하면 온몸으로 피가 쫙 퍼지거든요. 여러분 호수 끼고 물 줘봤을 거예요. 그럼 굵은 호수에다 물 넣고 점점 가라지면요 퍽 터져버려요. 정맥 있잖아요. 그 큰 굵은 게 가다가 가는 실핏줄로 쫙 한다고 전혀 안 터지죠. 근데 어떤 힘으로 이게 다 퍼지고 들어갈까 한 번에 쫙 퍼지면서. 이게 조금만 잘못돼도요 우리 몸은 엄청난 오차가 생기면 금방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36도 5분인데 보통 1도가 낮아요. 사람은 죽는 것은 냉해지면 죽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도 죽어. 어때요? 옆에 사람 한번 손 한번 잡아봐야 차인가 따뜻한가? 응? 따뜻해요? 그래. 그럼 따뜻하면 아직 살아있는 거야? 1도를 낮아지기 때문에 1도를 높여라 하고 이제 요즘에 많이 얘기 나오는 게 그 얘기예요. 1도를 하루에 한 번씩 1도를 높여주면 명이 길어져요. 최소한 10년은 길어져. 10년. 그래서 나이가 50이 넘으면 차가운 물을 절대로 먹지 마세요. 미지근한 물을 먹으세요. 그럼 장수의 첫 번째가 90세는 따라왔네. 일단은. 예? 그것도 건강하게 90세야지. 골골 80은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온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일 빠른 게 보통의 108배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이제 절 9번 하는 거 있죠? 그거 해도 확 올라가. 그 다음에 이제 찜질은 외부에서 주는 거죠. 이완작용 하는 거니까. 그래서 몸이 따뜻해. 이거 기적 같은 일 아니에요? 무리를 걷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면 부처님은 뭐라 그러잖아요. 무리를 걸으면 기적이다. 그런 제자가 이렇게 말해요. 기적은 없다. 무리를 걷는 법이 있을 뿐이다. 쇠는 무리에 뜨지 않지만 부력을 활용하면 무리에 뜰 수 있다. 쇠가 물에 뜨는 걸 믿지 않는다 사람들은. 비행기가 허공을 나르는데 허공은 비었다. 아무것도 없는데 뭘 차고 나를까?
혹은 비어있지 않은 까닭이다. 요즘 바꿔서 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기적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걸 보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하느님이 왔다고 얘기한다. 우리가 미혹함에 기적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고 미혹한 중생들이 현혹하고 하는 것이 기적이라는 말을 쓰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조할 때 쓸 수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은 미혹함의 근본을 두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세상은 법이 있을 뿐이다. 지구가 공전자전하는데 누가 돌게 하느냐. 근데 이것이 기적 아닌가? 우리 왜 들어오는지 모르잖아. 그 마음을 떠나셔야 돼요. 기적은 없어요.